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1960년대 우리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했고, 이를 위해 섬유공업 발전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섬유공업이 우리나라 수출 전략 산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섬유공업 가운데 가장 먼저 세계 수출 전선을 뚫고 나간 것은 봉제품, 그러니까 와이셔츠, 아동복, 원피스 등 재봉틀을 돌려서 만든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꼼꼼한 솜씨가 수출 전선에서 큰 무기가 된 셈입니다. 그 결과 1964년 11월 30일 마침내 수출 1억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964년 11월 30일 마침내 수출 1억 달러가 달성된다. 상공부는 그날을 수출의 날로 정하고 다음 달 12월 5일에 관련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만다. 수출의 날 기념식에 무역협회장도 안 오고 수출기업 대표들도 안 오다니.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럴 일은 없고 뭔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뭡니까, 그 요구라는 게? 자기들이 달러를 벌어들였으니까 그 달러를 쓰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좀 쓸 수 있었으면 한답니다. 뭐예요? 오원철 공업국장의 보고를 들은 상공부 차관 김정영. 그의 얼굴이 굳었다. 정부의 통지 없이 달러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무엇보다 걱정인 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2월 5일 수출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큰일 났구만. 정말 큰일 났어. 각하께서 하시면 진노하실 텐데. 뭐 방법이 없겠어요? 뚜렷한 방법은 그러나 없었다. 당시만 해도 수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권이 보장되는 일이었다. 이권이 걸린 만큼 수출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쉽게 거두려들지 않았다. 자연 정부와 수출업자들은 팽팽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상공부 담당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했다. 이 소식은 곧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에게 보고된다.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경제 관련 정부기관을 총괄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게 11월 24일이랍니다. 11월 24일이면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코앞에 둔 날이구만.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그날 이활 무역협회장을 비롯해서 전국 900여 명의 수출업체 대표들이 무역협회 5층 회의실에서 긴급 수출업자 대회를 갖고 이와 같은 사항을 결의한 거랍니다. 호사다 말하더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각하께서 아시면 분명 불호령이 떨어지실 텐데. 나한테 맡겨주세요. 예? 하여간 나한테 맡겨두고 상공부는 일절 아무 대응도 마세요. 그로부터 얼마 뒤 경제부총리 장기영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수출업 관계자를 만난다. 밥은 대강 다 먹은 것 같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획득한 외화 전액 사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수출 1억 달러 달성에 큰 몫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달러 한 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달러 어디다 쓰시려고요? 외국에서 물품 하나를 들여올 때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 회장님, 앞으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에서 조처하겠습니다. 그걸로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번 달러, 정부의 간섭 없이 우리 마음대로. 정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외환 사정 어렵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이제 겨우 1억 달러 달성한 겁니다. 이제 겨우 1억 달러 달성했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곤란합니다. 부총리님. 만일 계속 이런 식으로 본인 밥그릇부터 챙기겠다고 그러시면 정부도 정부의 방법을 쓰겠습니다. 정부의 방법이라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허가 취소도 있고 세무조사도 있고. 부총리님. 수출의 날 행사 보이콧하는 기업부터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1964년 12월 3일, 수출의 날 공식 행사를 이틀 남겨둔 시점이었다. 수출 관련 업체에서는 여전히 수출의 날 행사에 참석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상공부는 초조했다. 장기용 부총리께서 분명히 당신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그쪽에 가서 협상을... 바로 그때 차관님, 지금 밖에 무역업계 쪽 대표들이 와 있습니다. 뭐예요? 이활 무역협회 회장님과 수출기업 대표 몇 분입니다. 차관님, 분명히 단판을 지으러 온 겁니다. 단판? 행사가 며칠 안 남았는데 상공부에서 일절 대응을 안 하니까 아마 저쪽도 초조했을 겁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대응하십시오. 상공부 차관 김정념. 그는 무역협회 관계자와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마주 앉았다. 피차 껄끄러운 입장이었고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그렇게 한동안 차만 마시다가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명분을 주십시오. 명분이라니요? 비록 큰 소리를 쳤습니다마는 수출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수출업자들이 요구해왔던 바도 있었고, 그러니 우리가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만 주십시오. 그럼 모두 참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4년 12월 5일)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이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장기용 부총리가 대독한 박정희 대통령의 치사에서도 나옵니다만 우리는 비로소 억대 수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때를 지금 돌아봐도 아주 벅찹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억대를 수출하는 국가가 됐구나. 그런데 그 억대 수출을 이룩한 주인공은 누굽니까?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매운 솜씨였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여성들은 살림살이가 기울어지면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같은 이치였습니다. 2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여성 근로자들이 산업의 역군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려운 일을
해냈던 겁니다. 공부가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어린 소녀들. 네, 짤막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정념이 예, 그 우리나라 제조업 총 종사자가 어떻게 되나? 현재 국군 장병 숫자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군 장병 숫자가 60만 정도니까 뭐 대략 그 정도. 그 가운데 섬유공업 종사자는 약 11만 명입니다. 제조업 종사자 60만 가운데 11만이 섬유공업 종사자. 그러니까 바로 이 여성 근로자들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각하. 박정희 대통령이 마산의 한 섬유 공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공장 안을 시찰하던 대통령은 한 여성 근로자 옆으로 다가섰다. 스물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다. 그 지금 만드는 게 뭐예요? 스웨터입니다. 스웨터. 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 16입니다. 16. 그 학교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언니 따라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저 소원이 뭐야? 소원이 뭐냐는 대통령의 물음에 이 소녀는 금방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장이 몸이 달았는데 각하께서 물어보시잖아. 소원이 뭐야? 제 소원은 공부를 더 하는 것입니다. 공부? 왜? 전 공장 가는 길에 친구들이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저도 그 교복 입고 싶고 그 가방 들고 싶고. 교복을 입고 싶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아니요. 영어 글씨를 모르니까 감독님이 디자인된 영어 글자를 쓰라고 하시는데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핀잔이라도 받으면 어디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배우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돼서. 어린 여성 근로자는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낮게 흐느꼈다. 김 사장, 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고 이 어린 소녀가 얘기를 하잖소.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기에 뭐 방법이 없겠소. 예, 당장 야간 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요, 마산에 있던 한일합섬이라는 곳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합니다만 당시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던 여성 근로자들. 야무진 손으로 스웨터에 술을 놓고 또 편직물 기계를 다루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는 교복 입고 갈래머리 닦고 가방 들고 학교에 가던 또래 친구들이 부러웠던 겁니다. 결국 이 일이 있은 후 산업체 부설 야간 중고등학교가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는 졸업식마다 울음바다였다고 합니다. 아마 고생했던 기억 때문이겠죠. 아무튼 1964년 11월 30일 우리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모두가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수출 1억 달러 돌파와 함께 외환을 쓰게 해달라고 했던 수출업계 대표들보다는 공부 못한 게 아니라며
울먹이던 어린 여성 근로자들의 공이 더 컸다는 생각.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